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의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위장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문건 등 4대강 사업 자료들을 대량 폐기한 사초를 폐기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완전히 기만한 것이 백일하게 드러났는데요. 4대강 사업의 허구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창근 교수님,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청계산 등산하다가 우연히 한번 뵌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때 유정일 교수하고 그 송학교 의원하고 그때 예. 만난 것 같은데요. 네. 여하튼 건강 많이 챙기고 계시죠? 예. 네. 자, 국토부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4대강 턴키 담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불리한 자료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하면은 담당 사무관이 사망해서 자료 출처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다가 감사원에 발각된 것 아닙니까? 네. 그나마도 감사원이 복원을 해서 발각된 건데요. 복원된 자료 목록 다 아시죠? 네, 대략 알고 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본질을.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네. 철저히 국민을 속이고 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위장하고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정난하게 담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예. 2008년 12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그 해죠. 네. 그해 12월에 그 4대강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은 2008년 6월 달에 촛불에 의해서 대운하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포기했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뒤에 12월 달에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문건을 보면은. 네. 그래서 6개월 후인 2009년 6월에 네.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꿨지 사업의 본질은 운하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6개월 동안에 당초 예산이 14조 원이었는데 이것이 22조 원으로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크게 세 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하면서 6개월 만에 네. 8조 원의 예산이 증가되고 사업도 크게 세 번이나 바뀌는 이런 어떤 과정을 본다면은 6개월 동안의 어떤 흐름, 청와대의 어떤 입김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 이미 발표될 때, 2009년 6월 달이죠. 그때 4대강 사업은 운하의 1단계 사업이다라고는 어떤 논문도 발표하고 주제 발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줄기차게 그것을 부인해왔다는 거죠. 이 정부가, 지난 정부가.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는데 이번에 그 복원된 자료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8년 2월 16일에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추진 현황 보고에는 대운하 측, 즉 대운하 설계팀과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 기업체들이 대통령의 백을 믿고 대운하의 미온적인 국토부 관리들을 닥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요즘 가벌 문제가 심각한데 이때만큼은 가벌이 뒤집어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자, 이렇다면 이명박과 민간 기업체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글쎄, 일단 자료를 보면 민간 기업체들로 구성된 대운하 측이죠. 예. 그때 장석표 현 도로공사 사장인가요? 그분이 대운하 연구회 그 회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네. 저기 4대양 사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여기 민간 업체들이죠. 네. 그렇게 한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행정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가능했고, 또 그리고 그 문건에 보면은 일주일 내에 네. 대운하 측이랑 그 협의를 해서 네. 그 자료를 만들어라라는 어떤 내용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4대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나누어 먹게 했는데 그때 대운하 측에 소속된 건설사들이 대부분 공사를 많이 수주를 했죠. 예. 그럼 이러한 내용들은 감사원과 공정위에서도 일부 밝혔습니다. 근데 현재 이런 어떤 입찰 담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예단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은 아마도 검찰이 조만간 입찰 담합의 전모를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체가 그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에 큰 소리를 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결국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편을 들어준다면은 또 뭔가 썸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추론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추론 가지고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론을 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정도는 이제 검찰이 파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22조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됐던 4대강 사업 관련 문서들을 대량 파기한 이명박 정권. 이거 정말 뭐 사초를 폐기하면은 뭐 옛날에는 참수했다고 그러던데 네. 참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거 국정조사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이미 4대강 관련 주요 문서를 대량 파기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거든요.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도 현재 4대강 사업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수자원공사도? 네네. 왜냐하니까 국토부의 하부기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가. 그리고 4대강 사업에 8조 원이라는 빚을 내가지고 4대강 사업에 실제 진두지휘를 했던 조직이거든요. 거기도 지금 관련 자료들이 지금 은폐하고 훼손하는 그런 어떤 게 지금 대규모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심각한 어떤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시밥비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정은 국정조사를 보다시피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정쟁의 산물로 되어버리면 다시 얘기해서 물타기가 되어버리면은 전혀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 또 문제의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먼저 관련 자료의 어떤 폐기 문제 같은 거는 정치권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근데요, 뭐 겉으로는 대운하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긴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2008년 그때 촛불에 이제 대운하 포기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대운하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정종환 당시 장관, 그다음에 4대강 사업추진본부장이 그때 신명필 본부장님, 그리고 이만희 장관님 이런 분들도 국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데서도 문안하지 않는다. 문화하고는 다르다라고 책임 있는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모든 인사들이 대운하는 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한테 몇 차례 수십 번을 발표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운하를 진두지휘했다는 거죠. 운하 사업을. 그래서 이와 같이 당군 일의 최대 국책 사업.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했다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일부 장관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국회에서 증언까지 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했던 말대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은 거의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사대양 사업이.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은 제2, 제3의 사대양 사업은 또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명박 씨의 대국민 사기극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기극의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자, 교수님이 뭐 인터뷰에서도 의심스러운 게 준설량이다. 그게 네. 땅을 이만큼 판다고 해놓고 다 안 팠다. 네. 심지어는 6m 판 게 맞느냐. 네. 그러면은 이게 준설할 때 조금 적게 파면은 그만큼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사대양 사업에 대해 진실을 헤쳐나가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있지 않는 분야거든요. 네. 왠가니까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일이 돼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대양 사업을 준공할 무렵 2년 전으로 기억되네요. 네. 그때 6월 말 7월 달에 걸쳐서 생명의 강 연구단이 네. 낙동강 전역에 대해서 수심 청량을 했었습니다. 네. 그 청량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네. 당초 정부가 준설하겠다고 다시 해서 하천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하천 사업을 하는데 네. 거기에 나타나 있는 준설량에 대비 25%가 재퇴직되었거나 또는 준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특히 군이 인근 지역에서는 50% 정도가 준설되지 않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소된 준설 물량 또는 재퇴직된 물량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원 가까이 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밀하게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준설 물량 축소 사유 그리고 그럴 때면 공사비가 과연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은 공사비는 다 주고 준설 물량을 줄였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꼭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서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2조 원 가까이가 또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추론을 해보면은 업체들이 6m 파겠다, 뭐 이만큼 준설하겠다 해놓고 물속에 안 보이니까 적게 준설하고 세이브되는 돈은 이마이 포켓했다. 이렇게 볼 의심은 충분하네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준설의 어떤 허구성 이게 대해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앞으로 사대양 사업의 실체를 밝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모든 문제를 국정조사를 하든 뭐 사법 처리를 하든 결국은 그 문건 폐기된 문건에서도 드러나지만은 이명박 씨가 여러 차례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명박 씨를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여기에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하는 거 보면은 뭐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대양 사업을 하는 당시 보면은 당시 한나라당이죠. 네. 사대양 사업 관련 예산을 날치기 칠했지 않습니까? 3년인가 4년 연속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사상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사대양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네. 많은 인사들이 사대양 사업을 옹호했고, 또 최근에는 사대양 사업을 옹호했던 의원님들께서 또
또 특위까지 또 TF까지 구성을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당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그 경선할 무렵 네. 그러니까 2006년도 7년도 이때죠. 그때 분명히 운하의 이명박 후보의 당시 운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셨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시겠다고 국민들과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지금 윤석열 장관을 통해서 그런 입장도 보였고, 그리고 또 7월 10일 날 감사원이 한반도 대운하의 위장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당시 청와대 이정현 수석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국민은 속인 일이다. 네. 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쯤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입니다. 네. 왠가 하는 게 이 4대강 사업, 이 사업을 지금과 같이 현 정부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뜨거운 감사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부작용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만 증가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는 더 상실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현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지금 현 행정부 내에 주요 요직에 많이 포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의해서 4대강 검증위가 거의 뭐 물타기 수준, 다시 얘기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수준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 현 정부 내에서 가능할까라는 의문마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박근혜 정권이 그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안고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당시 공무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타기를 하고 있어서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근 관동대 교수였습니다.